안녕하세요. 뻔뻔한목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누르고 보유세 인상 효과도 동시에 잡게 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627 규제 이후에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떨고 와야 되는데 고개를, 아니 기부스한 것처럼 다시 빳빳하게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보유세 강화 시그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세법 개정 없이 증세 효과도 누릴 수 있고, 문정부 때 2030년까지 90%가 목표였는데 지금 뭐 6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보유세는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으로 공시가격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어찌됐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어떤 형태로든 뭐 재추진되겠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이 뭐 계속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으니까 신고가, 최고가, 강남 3구, 마용성 다시 조금 누그러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게 제대로 뭐 잡히지 않는다면 현실화율 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유세 인상되면 서울에서 그래도 최고가를 찍고 있는 뭐 한남 더힐 같은 그런 어떤 곳은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 한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고가를 찍고 있는 아파트 값을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어떤 이 효과를 누릴 수도 있겠고요.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70%, 60% 다시 떨어졌고 69%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0% 갔다가 이제 9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 마스터 플랜을 내놓고 있는데, 8년 만에 그렇다면 기존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폐기되고 90%에 가까운 현실화율을 적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뭐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기관이 연구 용역을 발주하면요 반드시 그게 정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보유세 강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일단은 뭐 종부세는 평범한 아파트가 내는 거 아니니까, 그죠?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 재산세, 종부세, 이 보유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941만 원에서 8,736만 원까지 무려 뭐 47% 정도 증가하게 되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널뛰기식 집값 띄우기를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도 많이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현실화율이 말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에 너무나 왜곡된 가치, 뭐 도쿄나 뉴욕 같은 뭐 센트럴한 그 지역 외에는 집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손에 닿을 듯한 수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 서울 뭐 아파트값 강남 같은 경우는 뭐 보통 한 30억, 40억 하지 않습니까? 기본 뭐 평균적으로. 근데 도쿄나 뭐 뉴욕 같은 조금 중심가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도쿄 같은 경우는 뭐 한 3, 4억이면 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남 변두리라 해서 다 같이 강남으로 아니 강동구도 지금 뭐 강남 4구라서 편입돼가지고 20억 찍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너무나 지금 비정상적인 자산 가치를 농축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제 기저의 현상도 좋지 않고 관세 영향도 있고 자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아파트 값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여놓게 되면 결국에 가서 이거 다 부채잖아. 가계 빚이거든요. 이거 금리나 자본시장의 변동상 그리고 무역수지 여러 가지 관세 영향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게 되면 와장창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겨우 그냥 호가세로 집값 띄우기로 어찌저찌 고점에서 그냥 전체적인 어떤 가격 레벨을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그냥 박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본은 뭐 거품이 순식간에 쫙 빠지는 어떤 이 집값 조정기를 겪었지만 한국은 그냥 와장창 깨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유세 부분도 조금씩 압력을 가하면서 고가 아파트의 어떤 이 레벨을 조금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은평구에서 나온 아파트 보십시오. 여기 20평대였는데 뭐 11억까지
뭐 올라가는 이 분양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무순위 무한궤도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열세대 나왔죠. 분양가 보면 참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 74제곱이 13억이야. 그죠? 네. 은평구에서 대단하다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109가구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다 소화가 됐다는 얘기야. 네? 이번에 10가구 나왔으니까 거의 한 90가구가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야, 현금 부자 많은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은평구에서 힐스테이트 매대할래 잡아도 지금 주변 역세권의 어떤 호재가 아무리 뭐 휘황찬란하다 하더라도 내가 산 가격 그 2배 이상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1대1을 찍어서 1000명 정도가 몰렸었는데 본 청약은 8대1을 기록했었죠. 굉장히 좀 무색한 경쟁률이었는데 59제곱이 11억 아닙니까? 74제곱이 13억이고 그죠? 불광역이라는 뭐 교통 호재를 끼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너무 신축 분양가 치고는 높다라는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근데 열세대 또 내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59제곱에서 뭐 561명 몰려가지고 24.39대 1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선택적 경향이 큰 거죠. 59제곱이 그래도 74제곱보다는 좀 싸니까 이게 싼 게 절대 아니죠. 20평대가 11억인데 말다 했지. 지금 서울 은평구 실거래가를 보시면 은평 뉴타운 3억 1천만원, 북한산 현대 힐스테이트 2억 6천, 미성 아파트 2억 1천만원. 대체적으로 한 30% 가까이 지금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주일 거래 상관인데 8월달 거래죠. 의미 있는 3억 이상의 하락파이가 지금 깨지고 있다. 은평구는 일단 3억 이상 깨져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그널입니다. 확실한 어떤 하방 압력을 받고 있겠구나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전세가 역시도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은평 뉴타운 5억 6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여기도 5억 3천 이편한 세상 4억 8천 대체적으로 50%에서 60% 가까이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세가가 뒤에서 백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매매가 당연히 떨어지는 거 당연한 결과고요. 지금 거래량 역시도 은평구가 지금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3월달과 6월달이 뭐 부쩍 올랐었는데 완전히 뭐 7월달부터 꼬로박히기 시작하면서 8월 들어서 완전히 지금 거래 자체가 끊어질 정도로 은평구도 어느 정도 거래의 어떤 흔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지금 대출 규제 이후에 거래 자체가 지금 끊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중구에서 나온 청계 노르웨이 숲 여기도 무순위 집집으로 나왔는데 무려 일반 분양이 97세대였는데 59세대 60세대 가까이 나왔어요. 60% 정도 되네. 그죠? 지금 계약 취소하신 분들이 3구제곱이 무더기로 나왔고 51세대 5구제곱에서 한 8세대 정도 나왔는데 여기도 뭐 분양가가 어마무시했죠. 중구 쪽이었는데 3구 타입이 거의 8억에 가까웠고요. 5구제곱이 11억 힐스테이트 메디알레하고 똑같죠. 그 정도로 이제 신축 분양가가 강성으로 갔었던 그런 곳인데 뭐 당연히 지금 60% 가까운 계약이 취소돼 버렸고 사람들이 당첨은 됐는데 가만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화들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이거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원금 이자 갚으려니까 그냥 까마득한 그냥 머나먼 정글 그 숲속에서 그냥 헤매게 생겼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취소를 해가지고 59세대나 나왔습니다. 지금 중구 쪽 실거래가 보시면 남산타운이 2억 2천 하락했고요. 롯데캐슬 베네치아 2억 1천만원, 서울역 센트럴자이가 1억 1천만원 정도 하락을 하는 추세. 중구 쪽이 좀 거래가 없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지는 파이가 2억 정도 상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도 확실히 비강남권의 하방 압력이 커지게 되면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겠고요. 중구 쪽 전세 역시도 남산 쌍용 플래티넘 8억 5천 엄청나게 떨어졌네요. 44% 하락. 19억에서 10억까지 하락했습니다. 서울역 센트럴자이 역시도 9억에서 6억으로 3억 9천 정도 하락. 전세가 하락 역시도 이제 강남의 어떤 전세가 양상하고 비슷하게 비강남권도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이 실거래가도 마포구, 구로구, 송파구 중심으로 해서 8억, 6억, 그리고 5억씩 떨어지고 있죠.
5억 이상 좀 떨어져 줘야 이게 확실하게 지금 하방 압력으로 가고 있다라는 뚜렷한 징조를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마포자회가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집주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사람이야 어느 정도 자기 자금이 확보된 사람이지, 어떻게 쓰든 전세자금 뭔가 좀 퉁치려고 했던 이 집주인들은 지금 전세 이 길이 딱 막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전세가를 대폭 낮춰가지고 뭐 세입자를 구하다 보니까 지금 매매가도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문정 레미안도 지금 5억 정도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서울시 전체 전세가 역시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떨어지는 양상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전세가가 특별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하락 무게의 어떤 추를 달고 있다는 것,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신고가 최고가가 계속적으로 집값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강남 쪽에 전세가가 엄청난 파이로 지금 깨지고 있는데 매매가 당연히 깨지는 거 수순이고요. 전체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서울은 634건에 그치고 있어요. 거의 뭐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12,000건 했던 거래 다 어디 갔어? 개눈 감추듯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도식적으로 봐도 지금 다시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들썩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신고가 최고가가 조금씩 견인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지금 상황을 좀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요량이지만, 이게 지금 거래 자체가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8월 지나면서 가을로 접어드는 이 초입 단계에서는 굉장히 이 매매가의 어떤 하방 압력이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너무나 높은 신축 분양가 목매일 이유가 전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여기 분양한 지 꽤 오래됐어요. 7년 정도 됐는데 여기 이상하게 무슨 집주이 나온다고 그러네. 이런 곳들이 좀 한두 곳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시행사나 아니면 건설사가 좀 잡아놓은 걸 좀 푸는 것 같은데 보류지로 안 풀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롯데건설에서 지은 그런 좀 단단한 아파트죠. 강동구에 위치해 있고요. 20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뭐 지난번에 2년 전인가요? 10억 로또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무순위 청약 있었는데 16만 명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뜨거웠었죠. 그때 당시도 이거 분양한 지 꽤 됐는데 왜 나왔지? 라고 물음표가 붙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똑같은 분양가 달고 나올 것 같습니다. 5구제곱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죠. 왜? 비싸서가 아니라 너무 싸서. 5억도 싸다고 하기엔 참 싸다고를 맞을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5구제곱이 지금 11억 하고 있으니까 5억이면 거의 반값이잖아. 그죠? 84제곱은 6억 되고. 요런 곳 나오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죠? 상일동역 거의 접근성 굉장히 좋은 곳이고, 고덕 이름이라는 그 가치가 딱 붙어 있으니까 강일 쪽하고는 또 분위기가 틀리죠. 강일 쪽은 상대적으로 좀 가치가 낮고 고덕 쪽은 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거의 준강남이라고 불렸었을 정도니까. 지금 5억 되면 20평대가 지금 14억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의 시세 방어력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 되면 상당히 16만 명 충분히 모일만 하죠. 여기 일단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면 빛의 속도로 모집 공고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서울 평균 거래 금액 지금 14억까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7년 전에 분양했을 때는 5억대였고 6억대였습니다. 근데 14억이 됐어. 무리가 이제 10억이 올랐죠. 10억이. 그죠? 7년밖에 안 됐는데. 근데 지금 대출 규제 터지면서 8월 달 들어서 서울 평균 거래 금액이 7억 7천 정도 돼요. 14억에서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나는 공식적 지표입니다, 이게. 부동산 공식 지표인데, 이게 실제 거래 현장 금매로 던지는 가격은 굉장히 많은 파이로 깎여가는데, 계속적으로 신고가, 최고가, 그리고 호가가 꿈쩍도 안 하는 뻗티기 양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집값 자체가 보합사에서 다시 머리를 살짝 드는 그런 형국으로 가는 듯한 이 판세를 보여주는데, 실질적인 공식 지표는 어찌됐든 간에 서울 아파트 금매로 나와서 실질적으로 진성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들은
던지는 가격들이 가끔씩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5억, 7억, 10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천이 지금 박살이 났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차가 한 세대가 이번에 또 무순위 집적으로 나왔는데, 여기 기본적으로 매매가 자체가 거의 반토막 난 상황이라서 99제곱이 9억 5천에 나왔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 나왔네요. 이것도 진짜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송도 들어가는 것도. 지금 자체 시세가 7억 3천, 7억 3천 정도 되고, 99제곱이면 뭐 요것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조금 높은 한 8, 9억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시세하고 비슷한 무순위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죠. 지금 현재 인천의 거래가를 보더라도 상당히 인천 쪽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송도동 더샵 마리나베이가 6억 정도 떨어졌고, 그리고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4억 5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 무순위 집주로 나오는데도 지금 4억 5천이나 떨어졌어. 상당히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뭐 버젓이 지금 9억 받고 있지 않습니까? 4억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5억 가까이 떨어져서 6억 7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것도 18층이야, 1층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순위 집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힐스테이트고 또 송도고 또 주변 인프라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덥석 무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또 연수구 쪽도 거래량이 상당 부분 많이 쪼그라들고 있고 49건으로 지금 그쳐가고 있죠. 전세가도 뭐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18억 정도 떨어지는 것도 있고 16억. 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 이거는 좀 이게 좀 특수관계인의 거래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10억 이상 떨어질 리는 없는데 인천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5억 이상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입니다. 냉정함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동산 혼조기는 무조건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최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탁월한 선택지로 가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마시라.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라. 어차피 집값은 1번 뉴욕 그 아래로 더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돼.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금 자산 가치는. 잘 지켜보시면서 때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뻔뻔한 목적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